안녕하십니까? 이루고 명성학을 이끌고 있는 원장 정오라고 합니다. 오늘은 신생아 장명, 인터넷 장명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걸리는 이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장명을 인터넷 장명소에서 진행한 부모님들 중에 몇 달 뒤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앱으로 장명을 했는데 계속 마음에 걸린다든가, 장명소에서 받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불안하다든가, 이런 사례는 생각보다 흔한 일이죠. 오늘은 그 이유를 현실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에 나와 부모로부터 첫 번째로 받는 선물이 바로 이름인데, 단순히 부르기 편한 호칭을 넘어 인생을 함께할 중요한 선택이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을 통해서 간편히 이름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인데,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결정한다면 시간이 갈수록 마음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오늘은 실제로 제가 접한 사례를 통해서 왜 이름 선택에서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장명 후 다시 생각하게 되는 대표적 상황입니다. 이름을 정한 뒤 시간이 가면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에는 몇 개의 공통된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로 앱이라든가 AI 프로그램으로 이름을 정한 경우인데, 최근에는 사주를 입력하면 이름을 추천해주는 기능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로 다른 곳에서 앱으로 이름을 정한 뒤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름 짓기는 배합관계, 자원오행, 음양오행, 사주 부족한 부분 채워넣기 및 좋은 획수로 만들기 등등 무당 공식처럼 만들어진 법칙은 그저 기본일 뿐, 차원이 다른 6차원 응용의 영역은 그 어떤 프로그램도 대체할 수가 없죠. 이 차이가 실력의 극명한 차이로 나타나죠. 사랑하는 자녀의 선천운과 후천운, 한글 한자의 구성 및 실질적으로 내재된 의미는 어떤 운을 목표로 하는가에 의해서 비로소 제대로 된 이름이 탄생하는데, 프로그램에만 의존하면 훗날 자녀의 좋은 운이 이름에 의해서 막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 이해하신다면 도움이 되겠죠. 앱이라든가 AI 장명 사용 전 스스로 확인할 점인데, 추천된 이름이 단순하게 획수 계산 외에 사주 부족한 오행도 실제로 보완하고 있는가와 긍정적 운을 함께 동반하는가 직접 한번 따져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의미 중심으로 직접 이름 짓기를 한 경우인데, 부모님이 의미를 생각하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직접 예쁜 이름을 장명하는 경우도 많죠. 이 과정에서 의미도 좋으며 세련돼 보인다는 이유로 스스로 예쁜 이름 짓기를 시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결과적으로 운과 잘 매칭되어 순조로운 이름이 되는 그런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대다수는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 정작 자녀의 선천적 잠재력을 제한하는 이름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죠. 부모님의 바람과 실제 운의 방향이 서로 다른 쪽을 향하는 경우도 있어 결정 전에 한 번 더 깐깐한 기준에서 살펴보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장명 시 스스로 확인할 점이죠. 이름의 의미가 마음에 든다면 기본적 수준이기는 해도 추가로 자녀 사주 오행과 획수 배합 및 행운을 내재했는가도 한번 대조해보는 것만으로도 완성도가 달라지겠죠. 세 번째 사례로 검색 순서만 기준으로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정보가 빠르게 제공되다 보니까 눈에 잘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쉽죠. 그러나 검색 순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믿어도 괜찮은 건가?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 정보를 비교 안 한 상태에서 빠르게 결정한 뒤에 다시 검토하게 되는 흐름도 다반사로 나타나죠. 이 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확인한 현실은 꽤나 씁쓸합니다. 인터넷 공간의 실상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데 가볍게 넘길 만한 현실이겠습니까? 인터넷 장명소 검색 시 스스로 확인할 점입니다. 검색 순위보다 세 가지를 직접 따져보시길
드리는 그런 상황인데, 언론이나 객관적 자료로 검증된 실제 사례가 있는가? 산후조리원 연계 추천인가? 독립적 선택인가? 여러 곳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가? 신생아 장명 전 이것만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주와 균형, 획수 및 구조의 조화, 검증된 이 세 부분은 어느 장명소를 선택하든 직접 장명을 하든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기본적 기준이죠. 성명학술이 23획수, 사주에 따라 결과가 극과 극. 실제 상담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획수에 관한 그런 상황인데, 그중 23획수는 특히 오해가 많다 보니까 오늘은 현실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리는 강한 추진력과 집념으로 스스로 길을 개척하며 사회적 높은 자리와 명예를 손에 쥐게 되는 수리로 뜻한 바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내는 실현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주와 긍정적 조화를 이룰 때는 순발력과 판단력이 남다르게 발휘하게 되며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품으로 두터운 인망을 형성해가며 부귀와 공명이 순탄하게 따라오는 인생의 흐름을 타게 되죠. 그러나 사주와 안 맞는 부조화를 이루게 되면 땀 흘려 이룬 결실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사라져가며 예상 못한 시련들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게 됩니다. 여성에게도 예외는 없어서 사주와 불균형으로 이름짓기가 되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게 되며 외로운 인생 무게를 오롯이 감당을 하게 되는 방향으로 운이 흘러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23획수라는 숫자만을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좋다 나쁘다, 특히 여성에게는 사용하면 안 된다 식의 획일적 판단은 이 분야를 피상적으로만 재단해온 이들의 검증되지 않은 결론에 불과하다는 점이죠. 즉, 같은 획수라 해도 어떤 사주 운과 만나 어떤 자리에 놓이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 방향이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숫자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멋진 인생의 발판이 되며 또 다른 누구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름 하나에 신중함이 필요한 이유죠. 인터넷 장명소 유명한 곳, 검증이 먼저죠. 수많은 장명소 중에서 실력을 갖춘 곳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 많은 기준들이 있겠으나 오늘은 중요한 하나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예언 사례가 있는가? 라는 부분이죠. 언론 매체나 객관적 근거를 통해 검증된 예언의 정확도가 실제 증거로 입증된 곳인가 살펴봐야겠죠. 또한 산후조리원 연계 장명은 한 번쯤 따져보셔야 됩니다. 예전부터 일부 장명가들이 제휴를 맺은 후 소개받는 방식을 활용하는데, 출산 이후 예민하면서 바쁜 시기에 별다른 검증 없이 선택하게 되는 구조인데, 조리원 관계자가 과연 장명 실력을 검증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들만의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상술일 가능성을 냉정하게 한 번쯤 따져보는 게 현명하다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신생아 장명, 검증이 답이죠. 장명서 선택에서도 검증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이름을 선물한다는 것은 선천운과 후천운이 조화롭게 맞닿는 인생이라는 울타리에 크나큰 자산을 만들어주는 과정이죠. 수많은 곳이 존재하는데 실력 차이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로서 어디가 믿을 만한가 비교해 보면서 실제 사례와 근거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직접 장명하든 앱이든 장명서든 결국 기준을 이해하는 부모가 더 좋은 신생아 장명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 무엇보다 실력의 진정성을 먼저 보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며, 시작부터 신중하게 선택한다면 부모님들 분신인 자녀에게 좋은 이름과 행운을 선물하는 일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자신있게 조언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올바르게 활용하면 더없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 없는 선택은 자녀의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오늘 정리한 핵심 체크 3가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비교하며 결정하시길 조언드리며 오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고 명성학 원장 정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